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다,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는 잘 모르지만 아프고 힘들다, 또 뭔가 모르지만 어려워. 자, 이럴 때 과연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보통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들이 이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맞도록 자기 나름대로 극복을 해갑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극복하는 방법이 누구보다 절실해져요.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남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상처가 작용하다 보니까 만사가 모든 게 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 즉 극복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과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자신이 늘 찾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극복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게, 미혼이든 뭐든 일단 나에게 만약에 나에게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가 있다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그냥.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나와 똑같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낄 때 과연 무엇하고 조언해 줄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즉, 자녀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과연 이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언을 할 것이냐. 그냥 힘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친구나 지인이나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힘내, 그래, 잊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몰라도, 내 아이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 아이한테 힘내,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타인에게는 무책임하게 얘기하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게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과연 내 아이가 나와 똑같은 거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할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조언할 것이냐. 그게 바로 내가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한테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면은, 내가 알고 싶으면 일단은 제일 먼저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냥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과연 조언을 할 거냐,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조언할 게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즉, 내가 예를 들어 기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또는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거, 지식, 기타 등등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회복을 합니다. 극복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내 아이에게 과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연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조언을 할 것이냐, 그 조언대로 내가 하면 돼요. 조언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조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이 됐던, 지식이 됐던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극복하는 거는 내가 나름대로 기억하고, 지식 같은 거라든가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습관이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는 거를 내가 행하는 건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이 안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조언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필요로 해서 뭘 가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 필요했던 거,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그대로 조언을 해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도대체 모르겠고, 이런 조언, 내가 만약에 내 아이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는데,
그대로 한번 내가 해봤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타인,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게 관건이 돼요. 자,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이 전문가를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전문가를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극복하겠다는 의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채로 인생 살아가겠다.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이 들면 내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전문가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이유이하를 막론.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극복이라는 의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를 믿고 극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서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 어렵다. 제일 먼저 어떨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떨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신체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신체 질병에서 질병에 관련되는 부분, 몸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몸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필요해서 너무너무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회복의 방법도 알잖아요. 내 아이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행동법을 알려주잖아요. 자, 일단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면 돼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한다. 여기까지 벌써 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질병이다 그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질병이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즉 병의원에 가서 거기에 맞는 병의원에 가서 나름대로 진단을 받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서 여기서 회복, 즉 극복, 치료. 이 극복에는 치료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극복을 해서 이 질병, 몸에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극복을 하잖아요. 설마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픈데 다리 치료하는 데 가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같은 의사인 줄 아나 봐요. 그죠? 다 전공이 나눠져 있거든요. 과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신체 부위별로, 장기별로, 뭐별로 전문의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부위에 맞는 치료를 하러 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의학 계열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저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귀가 아프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갈 거고 뭐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배가 아픈데 설마 안과 가진 않겠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픈 게 아닌데 마음이 아파.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자,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마음이 아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부위가 아픈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마음은 세 가지 부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마음은 무조건 하나로 되어 있는 줄 아나 봐. 그 안에 마음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은 첫 번째는 정신부 뇌에서 관장하고 통제하고 뭐 하고 있는 호르몬이 통제하고 관장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영역인 이 정신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진짜 마음이 있어요. 습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고요. 습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걸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진짜 마음에 관련되는 즉 습관, 심리 습관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아파요. 뇌
호르몬에 어디에 뭐가 문제 발생해도 아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마음에 이 습관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프다라는 걸 느껴요. 왜? 그 심리가 작용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서, 마음에서, 심리에서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마 우리 신체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가 아픈데 안과 찾아가고, 안과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플 때는 이거 구별 안 해요. 이거 구별 안 해요. 그러면은 정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뭘 갑니까? 뇌에 관련되는 부분, 호르몬에 관련되는 부분, 신경에 관련되는 부분, 이거 다 의학적 영역이잖아요. 그 의학에 관련되는 이거 찾아가야 돼요. 정신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자, 마음이 아파.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을 바꾸든, 습관을 새로 만들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힐링을 하고, 힐링을 한다, 치유한다, 해결한다. 이거는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거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영역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지고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뭘 찾아가야 돼요? 내가 정신에 뭔가 이게 생겼어. 그러면 제일 먼저 정신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내 MRI를 찍어본다든가 아니면 호르몬 검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정신의학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 정신의학 이쪽엔 이상이 없네? 그러면 이 습관의 문제인지 심리 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습관 요거 바꾸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정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심리하는 데 가서 내 습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습관하는 데 찾아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 지금 습관 바꾸는 전문가지 그 문제 해결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습관 바꾸는 전문가지 정신의학 관련되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뇌에 관련되는 거, 신경, 호르몬 관련되는 이 정신의학을 전공한 분이 내가 습관도 바꿔주고 니네 심리 문제도 다 해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분야의 전문 분야를 따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임상을 가져야 돼요. 많은 임상을 수련도 해야 되고. 왜?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 이 기준에 맞도록 회복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마음의 기준. 그래서 정신의학은 정신의학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뇌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뇌다. 그럼 대뇌는 어떻게 작용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그 정상의 기준이 있다고요. 마음도 정상의 기준이 있어요. 심리도 정상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 그 분야를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많은 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 문제, 심리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습관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정신의 문제 생겨버리면 그것도 엄청 문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악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 하나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습관 바꾸려고 해요? 그 얼마나 소중한 습관인데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 해결 전문가에게, 심리는 심리 전문가에게, 마음은 마음 전문가에게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래서 신체를 그냥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니까 내가 안과 전문의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 안과도 하지만 너희들 그 위 관련되는 거 이것도 내 전공이거든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수련부터 다시 했어야지.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의학도 그러는 판인데 왜 마음은 그걸 안 하냐고요. 요게 이제 바로 중요한 얘기예요.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직 단순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아프냐? 그러지가 또 않아요. 뭐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성. 요게 문제가 생기면 또 아파요. 성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아파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성에 관련된 요 문제로 생기면 되게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갈 거예요? 성. 쾌락으로? 아니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뭘 갑니까? 이 성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혼자 살 때는 성 기준이 없어요. 왜? 혼자 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성의 기준점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즐기세요.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 전문가들 말고. 왜? 성으로 인해서 정신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성으로 인해가지고 이 정신의 문제 생기고, 성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문제 생기고, 성으로 인해서 습관의 문제 생기고, 성으로 인해서 심리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기준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준점을 갖고 있는 지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식과의 관계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갈등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친구 간에, 지인 간에,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 그 다음에 우리 뭐 사장님, 또 사장 입장에서 볼 땐 직원들,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디에 해당될까?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성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갈등이다.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관련되는 그 해결하는 인간관계 갈등. 그래서 우리는 요즘 흔히 많이 하죠. 소통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인간관계 관련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소통이냐? 왜? 인간관계 기준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인간관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표현하는데 그거를 제가 원래 날 나쁘게 생각했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되고 요게 작용될 때는 나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뭐 되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없이 가게 되면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부부 갈등 문제 해결하다가 심리 문제 생기고 마음 문제 생기고 정신 문제 생기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성 문제 생기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하나를 해결했더니 하나가 더 심각해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 이 기준에 관련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돈 문제가 생겼다든가, 있던 게 막 상실돼가지고 사라져버렸다든가, 실패를 했다든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런 가치에 관련된 게 생기게 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가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뭐 관련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다 좋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가치를. 그래서 가치만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성도 해결해줄게.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마음도 해결해줄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분야가 다 달라요. 이 분야마다 이 5개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찾아갈래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만약에 내가 아프고 힘들다 어렵다, 내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그럼 정확하게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그 해당 전문가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어디가 아픈 건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체는 분명히 압니다. 가서 진단 딱 해보면 나옵니다. 나는 배가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 배보다는 지금 당신 눈이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안과로 보냅니다. 그걸 기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것들은 기본 조치를 응급조치를 해놓고 그걸로 바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딱 보니까 나는 이게 전문가인데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응급으로 지금 당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응급으로 이런 거는 하는데 반드시 어디로 가세요? 라고 전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가치의 전문가가 자기가 정신치료도 할 수 있대. 그래 요즘 얘기하면 금융치료. 금융치료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 뜻이냐?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가치 전문가가 그 사람들 심리, 마음, 정신까지 치료하겠다는 그런 의미 개념으로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나 너무 아프고 힘들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이 없어서 아프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극복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거를 왜 1, 2, 3번을 따로 놓고 3, 4, 5번을 따로 놨느냐 바로 뭔 뜻이냐면 이 관련되어 있는 정신, 마음,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카운셀링, 즉 감정을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꿔줘야 돼요. 이건 감정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 인간관계,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은 감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거는 컨설팅이 필요해요. 컨설팅.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감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운슬링이 필요하지만 성, 인간관계, 가치에는 바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것조차도 구분을 안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상담인지 그 사람이 뭘 해결하려고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고 갔으면 전문가가 응급조치는 해주고 응급조치가 뭡니까? 지금 당장 아파하고 힘드는 것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 그거는 잠시 해결해 놓고 반드시 어디를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전문가가 몰라서 왔으니까 그게 전문가죠. 이게 어느 분야가 됐든 이 전문가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신과 의사니까 니들은 다 내 발밑이야. 그거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문제 다 해결해 준대.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복이 안 된 것처럼 느껴. 응급조치를 받았으니까, 진통제를 맞았으니까, 암이 치료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더욱더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해당에 맞는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근데 모르겠다. 그럼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누구에게 가든 그 전문가가, 그거는 얘가 볼 때는 그게 전문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내가 응급조치는 해줄 테니까 요걸 하고 일단은 글로 가라고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그런 진짜 전문가들을 가야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원래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한번 노력해보고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제 혹시 내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내 아이에게 과연 무엇을 조언할 것이냐. 그래서 조언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전문가, 내가 아파하는 관련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극복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전문가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심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신치료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심리 전문가한테 이 습관을 바꾸게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배우자, 기타 등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왜 극복이 안 되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지?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마음 전문가라고 해서 습관을 바꾸는 그래서 마음 치료라는 개념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음 치료를 할 때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되고 마음 치료하는데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되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좀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는 즉시 임시 처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성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가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되는 부분은 내가 아니다. 이 분야 전문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변호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회계사를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저는 그거를 권해줘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제한적인 지식이잖아요. 저도 회계 가면은 중급 회계까지 공부를 했어요. 법 하면은 옛날에 고시 공부하겠다고 진짜 온갖 잡다한 법도 막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 공부했다 그래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런 전문가를 볼 때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즉시 전문가를 가는 게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잖아요. 마음쪽은. 어떤 게 전문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극복을 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이 인생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나는 편안한데 타인이 고통받아도 안 되잖아요.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아도 안 되지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타인들의 인생을 막 무너져서도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이게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그런 점을 항상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 그럼 어디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유튜브 영상,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는 치료법 1도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치에 관련되는 거, 뭐에 대한 거, 공개되어 있는 거에는 없어요. 그건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일 뿐이지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영상도 마음 치료 안 돼요. 더 악화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음 전문가지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아닙니다. 저 얘기하잖아요. 저는 심리학 전공 안 했습니다. 정신의학 전공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비리 아니에요. 저는 마음 전문가예요. 그냥 마음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심리 습관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또 그 파괴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고 문제 있는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그냥 마음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이거 전공 안 했으니까 너는 사이비야 이렇게 가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극복하는 데는 어느 곳이 과연 맞는 건지를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영상 몇 개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마음 문제 아니죠? 그거 마음 문제, 내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전문가가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한 거지.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지금 막 통증이 있어. 그러니까 위에 막 통증을 느껴. 그래서 진통제 하나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이게 할 때는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프대. 그래 진통제를 먹었더니 진짜 안 아파. 그러고는 계속 먹었더니 안 아파.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졌어.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됐네. 그리고 가요. 그런데 안에서 위암이 점점 커지고 막 전이 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아프니까 뭐가 돼요? 말기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신병증이 발생하면 지는 정신병이 발생한 거 몰라요. 하늘에 배가 보이고 하늘에 배가 막 보인다니까요. 막 일로 막 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이 사람 눈에는 막 보여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자기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는 막 사람 막 죽이는 걸 재밌어요. 왜? 자기는 그게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신병증이거든요. 왜 정신병증으로 가고 점점 악화되면은 자기가 아프다 힘들다를 모르는 대신에 자기가 안 아프려고 타인들을 고통으로 타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명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갈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 좋습니다. 해보고 경험이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꼭 전문가 찾아가 알았지 라고까지 조언해 주셔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정신문제가 발생했는지 마음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리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인지 가치 문제인지 여러분들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걸 구별을 못해.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사회에서 퇴출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그러나 극복은 해야 돼요. 그냥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